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글로벌 ETF 시장 동향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윤재홍 선임연구원입니다. 자, 그럼 시장 동향부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동향 첫 번째 꼭지는 전 세계인들의 어떤 관심사라고도 할 수 있죠. 미국 반도체 ETF입니다. 지난주 역시나 이제 신고가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ETF 내로 좀 자금 유입도 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대표 반도체 주식들 신고가 계속 강한 모습 보이면서 미국 반도체 ETF 역시도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좀 유형별, 사이즈별로 좀 살펴보게 되면 대형 그리고 성장주만 좀 버틴 시장이었습니다. 아마 이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은 이제 소외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역시나 이제 신고가에서도 이제 기술주가 다수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미국 신고가를 기록한 ETF 중에 이 상승률 상위들을 좀 유형별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가장 이제 먼저 나타낸 것이 이제 섹터 스타일 관련해서 이제 미국 반도체 ETF인 SMH 티커를 가진 ETF가 4.9%대 상승을 좀 보였고요. 아무래도 이 반도체가 좀 강한 모습 좀 보이다 보니까 정보기술도 역시나 덩달아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정보기술 ETF인 IXN 티커를 가진 ETF 역시도 3%대 상승을 보였고, 미국 내 이 정보기술 섹터 ETF인 이 IYW ETF 역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테마형들 좀 살펴보게 되면 테마형 내에서는 블록체인 계속해서 좀 강한 모습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좀 특징적인 부분이 이 인도 소비 테마 ETF가 또 상승률 상위에 올랐어요.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외에도 뭐 빅테크 7 혹은 뭐 게임 테마라든가 이런 ETF들도 역시나 상승률 상위에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글로벌 이제 미국 외 국가들 중에서는 어떤 것들이 좀 신고가를 치고 있나라는 것들 좀 정리를 해봤는데, 미국 외 국가들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ETF는 인도 니프티 50 지수를 동일 가중으로 추정하는 ETF였습니다. 티커로는 NFTY 티커를 가진 ETF였고요. 이외에도 지금 유럽 증시가 좀 굉장히 최근에 계속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라든가 혹은 이제 유럽 환해지물 역시나 상승률 상위에 올랐습니다. 시장 쏠림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지금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혼재를 좀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시장에서 좀 살펴보면 약간씩은 이 불황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은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특히나 기존에 이제 시장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 금리 인하하겠지라고 해서 이제 시장이 좀 올라갔던 과거 추세와는 좀 다르게 시장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 채권 금리는 떨어지는데 주식은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이 불황에 대한 부분들에 좀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믿을 만한 이 대형이라든가 혹은 이제 실적이 계속 찍히고 있는 성장주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쏠림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도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꼭지는 선거예요.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좀 굵직굵직한 선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멕시코가 6월 2일 날 총선, 그리고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3개를 동시에 좀 치렀었고요. 인도는 2달간의 이 총선을 마치고 이제 6월 4일 날 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변동성도 굉장히 커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차트로 보시게 되면 이 주황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인도 ETF, 티커로는 이제 INDA 티커를 가진 ETF고요. 지금 검정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미국에 상장된 멕시코 ETF입니다. EWW 티커를 가진 ETF입니다. 지금 확 갈리는 모습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인도 같은 경우도 총선 결과 자체로는 조금은 이제 부정적인 평가예요. 왜냐하면 이 BJP, 기존의 여당이었던 이 BJP 포함한 연합이 의석을 굉장히 좀 많이 잃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인디아 연합이, 기존의 야당이었던 인디아 연합이 의석수를 굉장히 좀 많이 추가로 이제 확보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정책의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 위아래로 한번 타닥 움직이는 모습 보실 수가 있죠. 물론 이제 회복해서 끝나긴 했지만 조금은 이제 흔들리는 모습이었고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약간 좌파로 평가되는 이 여당이 압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 역시도 ETF 역시도 굉장히 하락하는 모습. 특히나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 MSCI 멕시코 ETF인 EWW 같은 경우는 주간 단위로 11% 넘게 좀 하락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선거 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은 이제 극단화되는 경향이 좀 보이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6월 9일 날은 이제 유럽 의회 선거도 있었는데, 유럽 의회 선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양우, 구구파들이 굉장히 좀 생각보다 의석들을 많이 얻었어요.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여당이 힘을 잃었고, 그다음에 멕시코 같은 경우는 극좌, 그다음에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약간은 이제 우양우
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면서 조금 이제 국제 정세 측면에 있어서 조금 이제 불안감이 가중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조금 이제 같이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특징 ETF로 좀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 반도체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국 반도체 티커로는 이제 SMH ETF는 신고가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자금 역시도 이제 최근 1년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꾸준하게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는 모습, 특히나 이제 중간에 하락하는 구간에도 자금은 유지가 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특히나 이런 자금에서는 이 미국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구나. 그리고 대형, 그리고 성장이라는 이 팩터를 모두 갖추고 있다 보니까 어떤 시장에 있어서는 관심도가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부분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국 반도체예요. 중국 반도체 역시도 지금 2주 연속 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최근 1년 흐름은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정부에서 역시 3차로 또 기금 조성을 이제 밝히면서 2주 연속 좀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대신에 자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1년 전체로는 마이너스 유출 상태를 유지하면서 큰 변화는 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좀 살펴보면 일본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좀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 한국 반도체 역시도 이 HBM 기대, 그리고 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만 반도체에는 TSMC가 버티고 있죠. TSMC 역시도 강세 보이면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관심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꼭지는 이제 모멘텀이에요. 여기서 이제 모멘텀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뭐 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 따져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주식들을 담아서 운용하는 컨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차트상에서는 이 검정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S&P 500 모멘텀, S&P 500 지수 내에서 모멘텀 지수가 강한 종목들을 편입하고 있는 ETF고요. 주황색 선은 S&P 500 ETF입니다. 그리고 회색 음영은 S&P 500 모멘텀이 S&P 500 대비 얼마나 강하냐. 다시 말해서 이 0보다 위에 있으면 이 모멘텀 ETF가 좀 더 세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 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강세 흐름,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타이틀에서는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시장이구나 라는 부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 국채 장기물 ETF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6.5bp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 국채 장기물 ETF도 좀 소폭 상승을 했고요. 제가 이제 지금 차트를 가지고 온 건 이제 뭐 채권이 좀 올랐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레버리지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주황색 선은 이제 미국제 장기물 ETF, 티커로 이제 TLT 티커를 가진 ETF고요. 검정색 선은 이 TLT의 3배짜리 ETF인 TMF입니다. 지금 최근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 이제 6월 9일을 100으로 했을 때 이 흐름을 좀 나타낸 건데, TLT 미국제 장기물 ETF가 6.9% 정도 하락을 했는데, 미국제 장기물 ETF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빠져 있죠. 지금 숫자로는 3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TLT가 6.7%, 그리고 TMF가 마이너스 34%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횡보하는 구간, 물론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미국제 장기물이 쭉쭉쭉 올라간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횡보하는 구간에서 이런 레버리지 ETF들은 계좌가 녹아내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의하자라는 것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마지막은 이 원자재 친환경 그리고 인프라 관련입니다. 최근 들어서 좀 계속해서 좀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던 이 원자재 친환경 그리고 인프라 관련 ETF들이 지난주에 좀 일제히 하락을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고용지표가 나오면서 금리가 확 튀어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충격이 좀 더 강하게 작용을 했구나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라늄 채굴 ETF가 한 11%대, 다음에 은강주가 9.5%, 그리고 제가 이제 유니버스에서 가지고 있는 이 구리채굴 관련 ETF들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인프라 관련 ETF들도 좀 전반적으로 좀 하락은 했어요. 최근 들어 좀 상승 보이다가 조금 이제 꺾이는 모습 좀 보실 수가 있고요. 해당 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뭐 성장성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제 금리 관련 민감도가 좀 굉장히 좀 높다 보니까 금리가 좀 하락할 것 같다 라는 구간에 좀 접어들 때는 역시나 좀 관심 가지고 같이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려감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실적 시즌 끝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좀 접어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대형 그리고 성장에 굉장히 좀 시장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이제 유니버스 자료 낼 때도 약간 대형 성장 관련해서 좀 관심 가지고 계속 가져가자라는 부분들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번 주 주간 요약도 좀 같은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윤선생 ETF 교실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역시나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선생이었습니다.